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파이코인을 스마트폰으로 채굴한 지 2달이 되어 갑니다. 보니까 한 450파이 정도 채굴이 되었더라고요. 지금 파이코인은 스탠포드 대학 교수 및 연구원들이 주축으로 개발한 모바일 기반 코인입니다. 일단은 할 일 없어서 만든 코인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향후 파이코인이 기반 현물 거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차별성이 보입니다. 보통 가상화폐,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내어놓는 것이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한다. 내지는 에어드랍을 통해 무상 배분하겠다. 이런 식의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장을 시키면 거금을 먹고 튑니다. 그런데 파이코인 개발자들은 뭔가 차별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장이 목적이 아닌 실거래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자체 거래 플랫폼을 지향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채굴에 별도의 비용을 소요하지 않는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비트코인을 위시한 많은 코인들이 코인을 생산하는 부분에 막대한 채굴 보상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친환경적일 것 같은 가상화폐가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고 막대한 채굴로 인해 전기가 모자르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이는 파이코인입니다. 세 번째, 전 세계 테스터들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정확한 가격은 없지만 상호 합의하에 거래된 내역들을 보면 보통 1파이당 10달러 또는 100달러까지 거래된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시험적인 거래지만 향후 정식 거래 또는 상장이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가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중국발 소식입니다. 비트바바라는 선물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하나로 1파이당 52만원 선에서 거래가 된다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 무엇입니까? 아직 가치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는 무료 채굴이지만 로드맵에 근거하면 곧 반감기를 1, 2회 정도 거쳐서 채굴 중단 수준을 밟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화폐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굴이 중단된 화폐는 곧 가치가 오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예시를 듭니다. 예전에 비트코인 초창기 시절에 비트코인 2만 개로 피자와 맞바꾼 사나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날린 것일 텐데 본인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인터뷰도 했죠. 지금 현재는 무료로 주어지는 파이코인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현재는 하루에 한 번 클릭의 수고로움이 미래에 일으킬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제 이어서 파이코인 미래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파이코인 상장 관련해서 모두들 관심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국에서는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비트바바에서는 3천 위안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행복회로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인은 자산 이전에 거래 수단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화폐라는 것이 어떤 일정 수준의 가치를 대변하고 무언가를 구매하고 다시 판매하기 위한, 즉 거래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을 생각하면 땅이나 금을 모아야죠. 파이코인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비트코인이다 라는 수식어를 갖다 붙입니다. 저는 그 수식어에 반대합니다. 상점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신 분 있으십니까? 초창기 비트코인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고 이용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거래 시간이 매우 길게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많은 알트코인들이 나왔죠. 여하튼 비트코인은 거래용 화폐가 아닌 기축통화입니다. 마치 미국의 달러나 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코인은 다릅니다.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하듯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지향합니다. 탈중앙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방편 중 하나가 블록체인이었습니다. 상호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진 자산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 방식이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현재 가상화폐뿐 아니라
유통업계 등에서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 관리라든지 제조 관리라는 부분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일 텐데요. 모두들 부자가 되고 싶죠. 일확천금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채굴 방식, 기존에 런칭되는 코인들은 분명한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채굴하는, 늘 네트워크에 접속하지 않아도, 전기를 들이지 않아도 채굴되는, 말 그대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선봉에는 파이코인이 있습니다. 흥행에도 성공했죠. 얼마 전 유저 수가 12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국내에는 한 4만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유저들은 중국 쪽이 우세합니다. 개발진 중에 한 명이 중국계인 이유도 있고요. 테스터로 선정되어서 세계 각국에서 파이코인을 실거래하는 사람들의 내역을 살펴보면 1달러에서 100달러까지 다양하고 거래가 진행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노트북 같은 거래를 전자기기를 거래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만큼 기대가 크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명심할 것은 지금은 사실 가치가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3단계가 지나 메인릿이 구축되고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본격적으로 거래 사이트가 열렸을 때 그때 비로소 가치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향후 파이코인이 매우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얼마 간다더라 카다로 통신을 발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로드맵에 의하면 언젠가는 공짜 채굴이 중단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셔서 꾸준히 모으시기 바랍니다. 자, 3일 연속 파이코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영상 올립니다. 그 사이 벌써 한 2분 정도가 추천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현재 파이코인 채팅방에는 2가지 주제로 계속 문의가 올라옵니다. 하나는 방패 구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상장 언제 하나요? 제가 영상을 계속 올리지만 상장 일정 관련해서는 딱히 이렇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로드맵에 따라 메인넷이 구축되고 나면 여타 거래소에서 협상을 제시하면 상장이 되겠죠. 파이코인 개발자들은 상장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백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유통망, 쇼핑몰 그리고 오프라인 상점에까지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통화가 있고 이미 시장에 나온 많은 가상화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수의 통화 중 범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몇 없죠. 첫 번째 이유는 통용하는 사람의 숫자이고 두 번째는 경제 규모입니다. 미국 달러화가 현재 전 세계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마어마한 통화 발행량과 이를 보증해주는 기관이 있기 때문이죠. 달러는 쉽게 가치가 변하지 않고 또 향상성을 유지한다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달러 신화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달러화는 다량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이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가상화폐라고 출발했는데 탈중앙화를 외쳤는데 이제는 쉽게 말하면 다른 가상화폐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화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면 변질되기 마련이죠. 파이코인은 백서 내용대로 실생활에 통용되는, 국제적으로 이용되는 거래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현 방법은 매우 많습니다. 가령 현재 테스터들처럼 직접 거래하거나 또는 파이코인 쇼핑몰을 이용하거나 파이코인 개발진에서 세계 유명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어서 일반 신용카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무궁무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기술적인 인프라가 우리 주변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상장이 목적이고 상장 이후 무조건 팔아서 이익을 남기겠다라고 주장하는 유저들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는 상장 직후보다 상장 직후 1, 2년 또는 5년 뒤가 더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서비스가 마찬가지이지만 유저 수가 보장된 서비스는 절반이 이미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파이코인 가입자가 무려 1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200만 명이라 몇 달 뒤면 5천만 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자체 메신저를 만들어도 수익 창출 모델로 승화시킬 수 있겠네요.
시장에는 흐름이 중요하고 충분한 관심이 모였을 때 이벤트가 터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따라서 개발진들도 이러한 사실에 눈 감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죠. 개발진 중 하나인 빈센트가 파이코인 개발을 그만두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합류하겠다는 암시를 남겼죠. 생각해 봅시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송에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갑니다. 즉 돈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소송도 없습니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파이코인이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고 흥행을 이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거두는 일만 남았습니다. 왜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에 한 번씩 클릭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1초가 아까워서 그래프를 보고 있는 것보다 하루에 한 번씩 우리의 자산을 확인하면서 버튼을 클릭하는 것이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투자한 것은 하루 5분의 시간일 뿐입니다.